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의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당하는 이게 상황에 처해지는 힘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였다면 내 삶에서 과연 내가 내 삶을 만들 수 있는 주인인 그런 창조자인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내가 이제 주인이라고 늘 말은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어떤 힘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다시 되찾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힘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이렇게 믿고 가볼까?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거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바뀌셔야 되는 것들은, 처음에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뭐 막 너무 이기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다 배려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의 조화 속에서 내가 원래 주인으로서의 나의 힘을 되찾는데, 그 주인이라는 힘은 굉장히 치우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점점점 알 것 같다? 뭔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살짝 점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다. 점점점 이런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오, 네, 방금도 세계가 바뀌고 있네요. 네,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고, 원래 얘기를 안 나눴던 분도 사실 방금까지도 그 명상 지도자이신 분이랑 이런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있네. 이런 게 좋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세계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당하는, 처해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라는 이제 주도권을 다시 힘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요.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제 해주고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하고 여러분들은 무한합니다. 믿으세요? 제가 한 말에 믿기든 믿기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해, 온전해, 훌륭해, 멋져, 대단해 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그런가? 왠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일깨워 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는데 이게 뭔가 주입당하는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겨지고 왠지 어색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인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원래 무한하고 온전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더 해서 뭘 더 배워서 이제 결국은 그 길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딘가 멀리 가자는 게 아니라 원래가 이 자리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색하고 믿기지 않는다면 까먹은 거니까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꾸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무한한 사람이, 와, 대단한 사람이 또 왔네. 너 다 할 수 있잖아. 까먹었어? 까먹었으니까 제가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왠지 좀 어색하지만 왠지 기분이 좋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었다고? 내가 부족하지 않고 완전했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마치 내가 부잣집 상속자인데 이 엄청난 유산이 원래 나한테 있다는 거를 갑자기 발견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삐리삐리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가문의 상속자였어를 갑자기 그냥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들 잠깐 까먹었는데 내가 다시 또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왜 까먹었냐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당한 것 같아. 원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키워진 것 같아. 혹은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게 꾸역꾸역 이렇게 자꾸 구박하면서 키운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느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까먹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해줬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초능력자도 키워지는 것 같다. 만약에 너가 이렇게 뭐 불을 만들 수 있어. 너가 이거 볼 수 있어. 안 보이니? 당연한데? 라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없던 능력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다 그런 영능력자, 초능력자들이 다 있다고 칩시다. 이게 당연해! 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없던 능력도 생겼을 거예요. 어쩜 그게 당연하겠죠. 왜? 모두가 당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세상이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지 않을까? 원래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걸 몰랐다든지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중고 인간 이런 이제 직장 생활 여러 인간관계에서 다 이런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어쩌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너는 정말 대단해. 엄청난 능력이 네 안에 있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걸 타고났어.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워졌다고 칩시다. 그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세계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살고 있는 어떤 가족들, 인간관계, 뭐 지역, 뭐 직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안에서도 수많은 제한된 의식과 무의식과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념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 라든지, 운은 절대 쉽게 오지 않아. 라든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평생 되는 일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든지, 내 평생 이렇게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이제 내 주변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거짓말장가 보다.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나는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제 어떤 내가 믿는,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믿는 어떤 이제 그런 관념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이제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잘 인식하지 않았던 그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가 연장선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냥 살아오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양육되면서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잘 키우고 싶었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셨겠죠. 근데 내 마음과 그 좋은 걸 주고 싶은 내 마음과 그게 정말 나라는 존재에게 좋았나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중에 어떤 일부들이 조금 잘못돼서 결국은 나라는 걸 되게 한계적인 나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넌 착해야지. 착한 아이가 돼야지. 엄마 말 잘 듣는. 착하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니 이렇게 착한 딸이야. 넌 정말 훌륭해. 그럼 엄마가 기뻐하네. 엄마에게 더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더 착한 딸이 돼야겠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길러지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관념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그걸 믿으면서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착한 딸 좋잖아. 엄마를 이렇게 효도하고 엄마를 보살피고 착한 딸 왜 안 좋아요? 평생 착한 딸로 살지. 왜 거기서 나와요? 나올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정말 나일까? 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건 착한 딸, 가끔은 착한 딸일 수도 있지. 근데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뭐 착한 딸 안 하고 가끔은 놀러 가고 싶지 않나요? 가끔은 좀 미친 척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늘 착한 딸이어만 하지?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착한 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제 수많은 그런 분명히 좋은 건데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뭐 국민입니다.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착하고 좋은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쩐 내 창조적이고 내 힘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근데 이상한 정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제로 컨셔스니스를 한다는 건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길래 정말 내 안에 그런 무한한 힘이 있을까? 정말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 안에? 그렇다고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믿기진 않아.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우리 안에 이 무한한 어떤 의식이 사실은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하고 안 착하고 이제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죠? 뭔가가 내 능력치를 자꾸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이런 개념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걸 열면 착한 딸은 영원 언제나 착해요. 엄마에게 잘할 거예요. 하지만 더 내 힘을 펼치는 그런 멋진 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잔씩 갖고 가시겠어요? 네. 자, 다들 한 장씩 받으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해볼 거는 나의 제한된 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모든 제한된 의식을 다 해제하고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제한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단지 몇 개의 질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쓰게 되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나도 모르게 그냥 구축된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프레임들이에요.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들일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그냥 편하게 떠오르는 대로 답변해 보시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지금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의 넘버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이 4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나?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질문이 4개가 있으니까 16개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6개의 질문을 지금 빨리 떠오르는 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위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데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답변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않아? 하고 이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빨리빨리 적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혹은 세상이, 삶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나? 저기 한 번부터 해볼게요. 선하고 바른 사람이. 좋아요. 자, 부모님은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동의한 부분은 선하고 바르다는 기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냥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계속 가치관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예,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돼. 꼭 그 생각 말고 그러니까 내가 선해야 돼라는 그 생각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다운 생각은 뭘까요? 그냥 나만의 뭔가 일탈을 즐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마는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나는 일탈을 즐기면서 살았군요. 좋아요. 그럼 나다운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뭔가 많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기 그게 필요한 것 아, 엄마는 나에게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했는데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보기. 네,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서 내 삶에서 얼만큼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에 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절충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큰 테두리에서는 네.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나름의 할 일들을 하며 네, 나름의 일탈들을 하며 그래도 큰 테두리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아,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쓰면서 나는 어떻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게 딱 이 질문을 하면서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나? 근데 푹 탔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살았거든요. 네.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일단은 교회 가자고 그랬고 어, 그럼 맨날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집에 빨리 들어와라.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이렇게 조신하게 있어라. 뭐 이제 오만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콧방귀 탕 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는 걔가 이렇게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음, 근데 저는 제 삶에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엄마는 딸에게 착하게 살아라, 뭐 예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뭐 조신하게 살아라 이렇게 뭔가 이제 바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바랬겠죠. 근데 나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그건 엄마 생각이지. 나는 내 삶이 있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엄마랑 내랑 다른데.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근데 가끔은 뭐 이렇게 뭐 우당탕탕 하겠죠. 삶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거봐 엄마 말 안 들었지 이제 뭐 이런 소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나는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야. 그래 엄마 말 들었으면 그게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조금 좋았을 수는 있겠지. 조금 더 안전했을 수는 있지. 근데 나는 이런 꼴도 그냥 경험이어서 좋아.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거든. 나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삐뚤어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삐뚤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1번 문제를 하면서 나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걸 하나도 안 들었다. 나는 1부터 10까지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식대로 했다. 네. 근데 결국은 내가 뭘 얻었냐? 나는 힘을 얻은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나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엄마 말대로 막 컸다면 과연 내가 힘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때요?
자, 1번 문제. 세상이 나에게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라고. 오,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 그래. 세상이 나에게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동의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 싶었나요? 100% 그러지는 않았는데 음. 좀 쉽게 어린 나이에 예쁠 때 간 친구들 보면은 좀 여유롭게 사는 거 보면은 그때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은 동의가 돼요. 아, 약간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젊었을 때 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누군가한테 종속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싫었어요. 오, 좋아요. 종속되는 것 같아 싫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다운,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다운 생각은 뭐예요? 남들은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면 인생 편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틀 안에 저를 가두는 건데 음.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부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게 뭐 구박받으면서 안 살고 싶으면 내가 돈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럼 나다운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부딪히는 부분들 뭔가 잘 안 되는 거에 포기하지 않고 일단 계속 도전해서 뭘 위해서 도전할까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 아, 돈을 모아서 자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계속 뭔가 진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아, 돈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벗어나고 싶다. 3번 다시 질문할게요, 이따가. 자, 이게 주위에서 이제, 야, 시집 잘 가라.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면 인생 핀다. 뭐, 그렇게 살면 좋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쵸? 그런데 가면 많이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는 대신 잃는 게 있겠지. 예, 그게 뭐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내 안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자유를, 내 안에서는 종속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근데 편하게 살려면, 너 그런데 고생하잖아. 편하게 살려면, 그런데 시집가서 그냥 편하게 조금 굽히고, 조금 숨죽이면서 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누군가 세상이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가 조금 덜 고생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죠. 우린 그걸 타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서 주위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종속되기 싫은데 뭐가 더 나에 가까울까요?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걔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정말 내가 원하는 애가 힘을 얻어서 얘가 정말 원하는 걸 얻고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자립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이게 파워 우먼이 돼야 되고 이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손 빌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되잖아. 근데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내가 돈이 많고 그렇다면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그렇겠지. 자 봐.
힘이 없어서 타협을 할래? 아니면 내 힘을 완전히 되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할래? 두 번째가 더 좋죠. 그러면 그 원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근데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는 게 그것도 쉽지는 않을걸요. 그거 역시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착한, 선하게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내 성향이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원하는 그것대로 사는 게 그거 역시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둘 다 같은 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럴 거면 더 나다운 거를 무언가 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냐? 자기 일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 좋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동의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 오, 부모님은 자기 일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 했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 좋아요.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질 않았어.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랑 같네. 자,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럼 나다운 건 뭐예요? 남을 돕는 사람. 남을 돕는 거. 좋아요. 그럼 나다운 모습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하면 되고. 네. 내 내면의 소리 그냥 두고 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깨어 있고. 그다음에 조화의 지혜를 내야 되고. 조화의 지혜를 내가 갖는다. 예, 좋아요. 멋져요. 예, 왜냐면 자, 엄마가 이제 뭐라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사람들 도우면서 착하게 난 사람들 돕고 베풀고 살고 싶은데 오케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이 목소리를 실현시켜 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더 중점을 주고 힘을 주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솔루션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았지. 물론 내가 이제 뭐 삐뚤어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이 원하지 않으면 꾸깃꾸깃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삶에서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살면서 들어왔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신 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자유가 있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들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것이 만약 없어도 경제적, 시간적, 신체적 등등 자유가 없어도 나의 삶에서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없다면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네, 그렇죠. 배고프면 조금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내가 그 대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래도 미소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게 필요해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행복해 라고 했고 나도 동의해. 그런데 이게 없어도 그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 미소의 값어치가 이만큼을 바꿔도 될 만큼의
나에게 그 가치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배고파는 지겠지만 내가 이만큼을 바꿀 만큼 어쨌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미소의 가치는 그만큼의 설령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이게 신체적, 정신적 이 많은 행복이 없다고 해도 풍요가 없다고 해도 있다면 짧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를 우리는 늘 어떻게 대해요? 늘 그만한 값어치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허, 대단한 거를 늘 갖고 있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 해요, 안 해요? 대우. 그치.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홀대했지. 그치, 몰랐지. 그럼 그것을 실제로 그 대단한 값어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거기 써놨잖아. 뭐라고 써놨어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플러스 그 값어치 있는 사람이 지금 거기 있죠, 집에. 그럼 그 사람이랑 뭘 할까요?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둬. 내가. 지금 값어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내가 그 사람과 뭘 할까요? 뭘 당장 시작해 볼까요? 엄청난 값어치 있는 사람이 거기 지금 있는데. 좋은 거 해볼까요? 좋은 거 당장 뭐 할까요? 건강해질 수 있게 당장 뭐 할까요? 건강해질 수 있게 당장 뭐 할까요? 오케이. 그럼 당장 집에 가서 베개 싱거 올려놓고 쉬세요. 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거기 뒤에 계신 분 썼어요? 삶에서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들어왔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내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네. 나의 일, 돈, 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일, 돈,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거기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은 다 있어야 된다. 뭐 일, 돈, 사랑, 친구 다 있어야 돼. 만약 그게 없어도 내 삶에서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식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행복이나. 근데 사실 돈이 없는데 취미를 어떻게 즐겨? 돈이 없어도 취미할 수 있지 않나요? 스키는 못 하러 가겠지만 다른 취미는 할 수 있어요. 뭐 뜨개질이나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리기나 뭐 퀴즈 맞추기 뭐 이런 거. 그 돈이 안 되는 취미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행복이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싼 음식은 못 먹겠지만 좀 저렴해도 맛있는 음식은 있는 거거든요. 나를 행복해주는.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쓴 게 없어도 정말 행복이 없을까요? 좀 소소한 행복을 좀 다시 빨리 찾아볼래요? 되게 소소한 행복. 자연 같은 거 보는 것도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 같은 거 보는 거? 요즘 꽃 피는 거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막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사실은 좀 레벨이 많지만,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부터 엄청난 행복까지 여러 레벨이 있잖아. 근데 이 엄청난 행복은 대부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소소한 행복은 사실 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먹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은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예쁜 음식,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와, 아름다운 옷, 뭐 이렇게 좋은 뭐 자연. 그 되게 소소하게 좋아하잖아요. 막 내가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막 빚 때문에 혹은 뭐 이게 사업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도 소소한 행복 만나면 잠깐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행복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행복한 것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을 혹은 내 기분을 계속 행복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아예 제로인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취하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다면 이걸 좀 바꾸고 부정보다는 긍정이 나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돼 나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창조라는 거 결국은 문제 해결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그 사이에 행복이 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중요해. 이건 필요 없어. 이거 덜 가치가 있어. 하고 뭐 저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가 지쳐서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창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가는 길 수많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과 좋은 것들과 즐거운 것들과 행복한 것들과 뭐 수많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갖고 가. 그러면 가는 길도 행복할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펼쳐지겠죠. 창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방금 말했던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당장 해볼까요? 지금 당장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 지금 이 순간에 뭘 즐길까요? 지금 여기서 뭘 즐길까요? 행복합니까? 네. 지금처럼 얘기 나누면서 행복해졌어요?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잘 즐기고 있으면 돼요.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질문해 볼게요. 삶에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었나요? 여기 질문 다시 해보죠, 여기. 사랑님, 돈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삶에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능력을 개발시켜야 돼요. 능력을 개발시켜야지 돈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동의한 부분은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동의해. 근데 나한테 지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만약에 돈이 나에게 충분히 있다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비밀통장? 네. 만약에 내게 재능이 있다면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만약에 나에게 숨겨진 통장이 있다면은
그 말 숨겨진 통장이라는 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아야 돼. 근데 있긴 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나타날지도 몰라. 그럼 상상해 봅시다.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딘가 있긴 해. 근데 그것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 통장이라는 건. 그쵸? 근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현실 속에서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 통장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되게 좋은 대답이에요. 그쵸? 왜? 나에게 통장이 있는데 통장을 찾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면 못 찾겠죠. 있는데도 못 찾겠죠. 혹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든지 불가능해라고 생각해버려도 있는데 있는 걸 못 찾겠지. 근데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루션이 언젠간 나타나겠죠. 나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자, 통장이 있어요. 나에게 준비된 돈이 있어요. 난 그걸 알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다가올 걸 알아.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아직 안 벌어졌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벌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회가 그 통장에 어떤 식으로 나한테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 부분은. 근데 여기까지의 가장 좋은 대답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게 벌어질 거라는 걸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으니까 있는 걸 찾으려고 하겠지. 근데 있다라는 걸 이미 내가 인식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언젠간 올 거야,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내 세팅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통장 찾는 걸 도와줄 사람인가? 누굴 만날 때마다 그 생각하겠지. 이 사람이 내 돈 꼼춘 사람인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나타날 건데 그러면 나타나겠지. 네, 네.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있는데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절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서 아까 재능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만큼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능이 있어야고 들었어. 재능이 있으면 많은 돈을 얻겠지. 근데 그 대전제는 뭐냐면 없으니까 재능이 있어서 없으니까 뭔가를 가져와야겠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부터 시작하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있는데 잠깐 잃어버렸어. 어딘지 몰라. 이따부터 시작하면 더 쉽지. 돈을 내가 돈을 만날 확률이 더 높겠죠. 전혀 나랑 돈 만나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평생 이런 꼴로는 만날 기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예요, 지금? 생각 하나 바꿨죠. 생각 하나 어떻게 바꿨어요? 만약 이미 나에게 충분히 있다면 있긴 한데 어딘지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처음엔 전제가 없다로 살아왔는데 있다면 근데 여러분 삶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원하는 얼마나? 본인 거를 액수도 몰라? 있다면서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서 그럼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내 건데? 에? 얼마 있어야지 쓰는데 그 얼마짜리 그 사람이에요? 얼마짜리 내가 이게 있는데 까먹은 돈이야? 이거 지금 잘 기억 못하면 못 찾는다.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액수 잘못 말하면은 돈 조금 덜 찾는다. 뉘앙스는 뭐 1조. 1조? 그래. 잘 기억해봐. 그 원래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좀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얼마인지 또 까먹고 이게 잘 모르고 있는데 생각한 만큼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거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거니까 온다고. 내 거잖아. 얼마요? 꼭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다? 10억이 정말 내 거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있는데,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지. 근데 실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까먹고, 2억인 것 같아요. 그만큼만 찾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누가 갖고 갔어. 이미 주워갔어. 네. 내가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예요? 100억? 네. 얼마예요? 1000억? 뻥치지 마. 그건 뻥이고 진짜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얼마일 것 같아. 일단 저는 예. 세상 그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그거 복잡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을 스치는 액수. 그냥 100억? 그러니까 되게 허황된 거 말고 이 정도는 충분히 있지. 뭐 이런 금액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허황되면 거짓말이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있지. 뭐 가능하지. 왜냐면 그 액수가 내 맡겨진 돈이거든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돼서 좀 지금 까먹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스치는 액수가 있거든. 그거라고. 86억. 그래 그런 거야. 이게 그때 이렇게 스치는 이렇게 그런 액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와요? 네.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돈 못 찾는다. 네. 자, 4번째. 내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뭔가? 자, 저기 뒤에 계신 분. 몸매와 건강이요. 몸매와 건강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고요. 그냥 병원에 다녔고. 제 키에 비해서 원하는 옷을 고르기에 한계가 있어요. 키에 비해서 원하는 옷을 고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성 옷을 고를 때 응. 키가 클수록 사이즈가 좀 커지는데 응. 제 키에 맞는 옷을 하면 옷이 띄어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 기성복이라는 그런 규격이 없다면 나는 내가 좀 잘못이라고 내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살이 쪘나? 내가 좀 비정상인가? 내가 좀 모자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제 몸에 맞춰서 본을 떠서 만들어 입는다면 아니 만약에 5, 6, 6, 7, 7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하여튼 5만 가지 옷이 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부족해요? 아니죠. 그 백화점에 갔는데 5, 6, 6, 뭐 7, 7이 아니라 심지어 4, 4가 아니라 5만 가지 사이즈가 다 있어. 그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죠.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아니면 옷이 잘못됐어요? 옷이 잘못했어요. 그 참 모든 사이즈 좀 마련해 놓지. 백화점이 잘못했네. 왜 44부터 77만 나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놓지, 그죠? 옷이 잘못한 거야. 백화점이 잘못한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이즈라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난 부족하지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날씬한 사람, 5544가 이제 뭐, 맨날 TV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5만 가지 사이즈가 다 골고루 나와. 그럼 내가 부족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정도는 예쁜 거야, 이 정도는 스탠다드야라고 하는 어떤 비교와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준에선 내가 좀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내가 못나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죠? 내 외모와 내 몸매가 뭐가 부족하죠, 지금? 안 부족하죠. 나 완전해요? 네. 부족의 마음 대신 완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점들과 재능이 있을까요? 그냥 제 좋은 점을 말해요. 응. 주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주변에 민감하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고객들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그게 좋은 점인가요? 내가 완전하다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입고 싶은 거를 즐겁게 입으면서 선택의 즐거움을 누릴 것 같아요. 나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확장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옷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옷이 잘못했잖아요. TV가 잘못하고 지금 연예인 에이전시가 잘못하고 옷이 잘못했잖아.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예. 내가 비교를 안 하게 됐을 때, 사회가 나를 더 이상 비교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걔네가 잘못한 거니까 비교 안 해도 됐대. 부족의 마음 대신 나는 완전해. 지금 내가 부족해요? 안 부족하죠. 나 완전하죠. 나 완전한데 그럼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어필해 보세요. 그냥 사소한 것에 잘 감동하고 사소한 것에 잘 감동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요? 나에게 얼마나 좋은 점과 재능이 있나요? 재능. 내가 가진 것들. 그냥 혼자서 사부작 만들면서 잘 놀아요. 재능.
좋은 점. 아니 뭐 요리를 뭐 조금 맛있게 한다든지 청소를 잘한다든지 뭐 빨래를 잘 갠다든지 뭐 그런 소소한 재능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비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빨래를 남들보다 챔피언만큼 더 잘 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랑 비교할 게 없다랄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완전할 때,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나 이거 그냥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에게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요? 네. 또 뭐 잘해요? 비교하지 말고 막 어마어마하게 안 잘해도 된다니까요. 되게 소소한 내 재능을 느껴보세요. 혼자서 잘 노니까. 혼자서 잘 놀아요. 그것도 뭐 좋은 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놀아요. 와, 아이의 수준에서 잘 놀아요. 좋아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엄청 중요하네요. 네, 아직 어려서요. 네. 아이에게, 그래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네요. 엄마? 아이에게 잘 놀아주고, 이렇게 수준에 맞춰 잘해주는, 네. 잘하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상원님? 네. 4번. 스스로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것. 저는 외모, 키, 몸매, 지능, 학벌. 오, 그래? 그렇게나 많아요. 외모, 키, 지능, 학벌. 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나보다 더 위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비교 대상이 없다면 이미 부족이라고 안 느끼고 이미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비교를 누가 만들었나요? 제가 내가. 인스타가 인스타가. 아니야. 인스타는 그냥 인스타인 거예요. 물론 아까 내가 백화점 욕했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잘못했지. 굳이 화살표를 돌리자면. 아니 왜 제 잘생긴 애만 자꾸 노출하냔 말이야. 왜 자꾸 성공한 사람만 보여주냔 말이야. 성공 못한 사람 위화감 느끼게. 세상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계속 잘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바뀔 의지가 없어.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잘못한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어. 비교를 멈춘다. 누가? 내가. 내가. 왜? 비교를 안 해도 되니까. 그치, 비교를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돼요? 비교를 안 해도 이미 완전하니까. 비교를 안 해도 이미 완전하니까. 느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비교를 하면 나만 고통이니까. 네. 바로 완전하다까지 못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비난과 학대에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거지. 세상이 잘못했는데 세상은 앞으로도 잘못할 예정이에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내가 바뀌어야 돼. 첫 번째. 그래서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비교를 안 하기로 했어.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따라가는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 이게 뭐 무의미하잖아. 내가 지금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엔 고통받기 싫어서 비교를 내려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유는 비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뭘 얻고자 왜 하는 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연예인이랑 나랑 비교한 게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시켰어? 결핍에서 시작돼요. 결핍에서 시작이죠. 맞아요. 오히려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결핍이 그치. 거기서 내 4번은 내 안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비교만 놓고 봅시다. 비교 자체는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뭐 도움이 되면 뭐 해도 되지. 근데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잠깐 멈추자는 거지. 왜? 이기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기면 내가 그치.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거나 했으면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그치.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일단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아까 이제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으니까 비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교하니까 결핍이 있는 거라고. 비교를 멈추면 이 결핍도 사라지게 된다고요. 결핍을 없애는 방법은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핍이 원래 있었겠지, 여러 이유로. 근데 있는 걸 어쩌라고. 있는 거를 채우는 방법은 결핍을 충족시키는 거. 근데 이놈의 결핍이라는 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돼? 이놈의 결핍이라는 건 끝도 없이 있어요. 왜? 비교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핍은 없앨 수가 없어요. 결핍이 있어서 내가 더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교가 있기 때문에 결핍과 더 나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쓰잘데기 없는 비교를 그냥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비교하지 마. 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게 돈이 많은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뭐 이거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 이게 내가 누구랑 지금 비교를 해야 돼. 몰라. 비교하지 마 그냥.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있나요? 없죠. 그럼 비교할 대상 없어. 내가 부족해요? 충분하죠. 아니 뭐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비교의 대상이 온 세상에 널렸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해요? 내가 비교하지 말라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so what? 이게 나 여러분들 보고 누가 더 잘생겼는지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 왜? 기준점이 없거든요.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세상은 여러분한테 나눌 겁니다. 근데 나는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비교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은 줄 세워. 그래서 백화점에 4, 4, 5, 7, 7 만들어놨어. 걔네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기준과 내 모든 비교를 사라뜨리면, 내가 그 너머에 가버리면 사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내가 비교를 던져버려. 우리가 포맷시킬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갖다 버릴 건 비교. 자, 비교 동그라미 칩시다. 자, 이거는 반드시 생각날 때마다 없애야 되는 거. 이거는 오류. 이거 비교는 우리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쓰잘데기 없어. 이거 절대 쓸모가 없어. 비교는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 비교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이거는 빨리 버리세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만약 그럼 비교 없다면 여러분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죠. 그럼 나 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점과 재능과 뭐 등등등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잘 뜹니다. 잠깐만. 아까 뭐가 부족하다 그랬지? 돈 없다 그랬고, 네. 잘생기지 않았다 그랬고, 뭐 부족하다 그랬지? 지능. 지능도 부족하고, 또 뭐 부족하지? 학벌, 4개 부족해? 근데 안 부족해? 네. 부족하지 않아? 완전해? 네.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좋은 게 뭐예요? 부족하지 않아? 그럼 거기서의 좋은 점이 뭐죠? 지금 그 4개 중에서? 그냥 그 네 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눈, 코, 다 달려 있고. 일단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겼지? 돈 영원 아니지? 영원하게. 그치? 학교 어디 나왔지? 그럼 또 뭐야? 지능 대화. 원숭이 아니지? 그래. 네. 근데 살 만큼 있죠?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있지? 그럼 된 거지? 네. 만족하죠? 네. 필요하면 또 뭐 좀 더 하면 되잖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부족하지 않죠? 지금 살면서 뭔가 부족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럼 됐지. 네. 자, 우리가 이 4가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나의 제한된 의식을 해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못 아니지. 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나도 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지 몰라. 근데 이 마지막 질문들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이것을 가렸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잘못 프로그래밍 한 것 때문에 원래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뭐 행복을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이미 가진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아까 돈도 잃어버릴 뻔했지. 돈도 있는데 자꾸 자기가 이제 기억 안 나니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본인 완전하지. 근데 완전한데 자꾸 안 완전하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잖아. 행복하잖아요, 삶이. 삶에 소소한 행복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지. 근데 나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다고 또 뒤집어 씌웠지, 누명을. 지금 어마어마한 행복이 나한테 없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지금 행복 하나도 없다고 지금 누명을 씌웠지. 그 부모님이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뭐 하라 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다 내가 살고 싶은 뭔가 있잖아. 근데 거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뭐 그렇게 선택해 봐도 되는데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럼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했잖아요. 근데 이미 4번째에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2번째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4번째를 따라갈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쓴 것 중에서 지워야 될 거 뭐죠? 지워야 될 거 다 짝대기 그어볼까요? 지금 쓰잘데기 없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뭘 써놨는데 이 중에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짝대기 그어버리세요, 지금.
별로 안 필요한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 없어도 되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근데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있으면 훨씬 살기 편한 거 동의가 되면 어떡해요? 당연히 리소스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정말 그러니까 더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1, 2, 3번에 짓눌려서 내가 지금 이게 왜곡되고 있잖아. 자꾸 이게 못 찾고. 그럼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거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나를 마이너스 하는 거 다 지우라고요. 불필요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정말 나다운 거, 그러니까 나다운 거, 내한테 필요한 거, 나에게 플러스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라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 이게 파이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닌 건 덜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나다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내 안에 뭐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나 이거 원하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더 귀를 기울여주고 걔한테 힘을 더 줘야지. 그리고 그 녀석이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꾸깃꾸깃 안 맞는 옷 입고 안 살아 되잖아. 자, 네, 질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능력 얘기하셨는데 능력이요. 그게 그 생각해봤는데 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능력하고 돈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다를 거. 다르지. 그렇게 그 전 각도가 달라지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우리는 지금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해서 여기서 출발할래요? 아니면 있다부터 시작을 할래요? 시작점이 다르지.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졌는데 일단 내 마음의 무게와 기분과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리고 있다에서 필요한 재능과 없다에서 필요한 재능이 다르지.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겠죠,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나 기회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지. 왜냐면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들의 꿈과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뭐가 더 가까울까요? 뭐가 더 빨리 다가올까요? 그치? 있는 거 내놔가 빠르지, 없는데 만들어야겠다, 이만큼. 이게 더 어렵지. 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머리가 나빠서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게 뭔가 한 대 맞아서 기억이 없어서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있다고요. 모두가 다 무한한 게, 엄청난 게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비밀을 알려줄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있는데,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준다. 있는데 조금 기억이 날랑가 해요? 믿기지 않나요? 아직도? 내 돈이 정말 있었나? 아직도 긴가민가 한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얘기해 주잖아. 있다고. 잘 기억이 안 나지? 있다. 그러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더 기억이 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일단 내 마음이 좋잖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긴 하구나. 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곧 찾게 된다니까요. 창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창조될 것 같죠? 좋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reate your laugh with Zero.